네, 안녕하세요. 발표자 김태준입니다. 이번 논문은 12표 2020년도에 발표된 End-to-End Pseudo-radar for Image-Based 3D Object Detec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시피 3차원 물체 검출을 수도라이다로 수행하는데 이를 엔드-투엔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 논문에 해당합니다. 먼저 수도라이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상을 이제 데스맵으로 이제 변환시킵니다. 이 데스맵에서는 이제 각 픽셀마다 이제 이미지 코디네이터 UV랑 이제 깊이 정보 Z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 정보들을 이제 다음 수식과 같이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한다면 리얼월드로 투영할 수 있습니다. 이 리얼월드로 투영 데스맵을 이제 리얼월드 투영한 게 이제 다음과 같은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값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들이 라이다가 이제 출하한 센서 값과 굉장히 닮았다 해서 수도라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수도라이다는 이 컴퓨터 비전 분야 중에서 3차원 물체 검출에서는 어떠한 특정 번번호를 이제 번번호의 이름에 해당하는데요. 이 수도라이다는 2019년도 CVPR 2019년도에 처음 제안된 이미 영상 기반의 물체 검출에 해당합니다. 이 수도라이다는 3차원 물체 검출이 이제 라이다 기반의 번번호는 굉장히 강성인 반면에 이제 영상 기반의 번번호들이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라이다 번번호이 제한됨으로써 이 갭 차이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었고요. 이러한 이제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수도라이다 번번호를 이용한 그 3차원 물체 검출 번번호들이 이제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도라이다, 근간이 되는 수도라이다 번번호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오른쪽 그림에 해당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노 혹은 스테레오 영상들이 이제 데스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데스맵을 이제 출원하고요. 이 데스맵들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리얼월드로 투영됩니다. 이제 투영된 이제 데스맵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화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정보들이 이제 라이다라고 가정되어서 복셀로 변형시키든 이제 그냥 로우한 포인트 클라우드 사용되든 어떤 그 특정 번번호에 맞춰서 라이다 기반의 3차원 물체 검출의 입력 값을 사용되고요. 이 값들이 이제 라이다 기반의 3차원 물체 검출이 학습 혹은 출원하는데 사용돼서 3차원 물체 검출을 수행하는 데 씁니다. 이게 수도라이다 기반의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에 해당하고요. 이 기존 수도라이다 번번호의 특징이 이 데스 에스티메이션이 이제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수도라이다 번번호 자체가 데스 에스티메이션 성능이 좌지우지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라이다 기반의 3차원 물체 검출이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의 정확도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포인트 점들만 가지고 이제 물체를 이제 예측하기 때문에 정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져도 이제 이건 차 형태가 아니야라고 이제 물체를 무시하는 이제 경향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먼 거리에 있는 애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점들이 정말 진짜 희소하다면 뭐 4개나 뭐 조금 4개에서 뭐 10개 혹은 진짜 극단적인 1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다 예측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 거리가 되면 될수록 이제 정확도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 에스티메이션의 성능이 굉장히 좌지우지되는데요. 또 다른 한계로는 사실 3차원 물체 검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파악하고자 하는 물체들이 키티 기준으로는 차, 그다음에 뭐 카, 피플, 그다음에 그 사이클리스트 3가지 클래스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도로나 하늘, 뭐 건물, 뭐 기타 등등은 전부 다 사실 백그라운드에 해당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데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걸 고려하지 않고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으로 보고자 하는 그 오브젝트 클래스가 아니라 다른 클래스까지 다 고려해서 보는 이제 비효율적인 이제 문제점이 있죠. 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드-투-엔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키티에서
찾고자 하는 카랑 이제 피프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 백그라운드를 이제 픽셀 단위로 이제 봤을 때, 픽셀 퍼센티지를 봤을 때 백그라운드는 이제 거의 90%에 육박하는 반면 이제 카랑 피플 같은 경우 10%밖에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정말 볼 필요 없는 애들까지 다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기를 이제 딕테이션에서 검출하는 애들을 그러니까 딕테이션에서 얻은 로스를 데스한테까지 전달해준다면은, 그러니까 전달해준다면은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이에 대한 엔드투엔드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자가 제안한 방법은 사실 진짜 간단해요. 보이는 것처럼 바뀐 부분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얘만 바뀐 거예요, 사실. 체인지 오브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이 리프레젠테이션 이 부분을 바꾼 이유가 데스맵에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넘길 때 미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카메라 파라미터를 변형시키면서 뭔가 어떤 부분이 이제 미분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자는 이제 집중해서 본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컨티제이션이랑 이제 서포 샘플링이 이제 라이다 기반 반복론들에서 이제 인풋을 사용하기 위해 처리하는 이제 반복론 두 개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컨티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픽서라는 반복론이 대표적인 반복론이고 이 그리드 형태의 영상들을 이제 복셀라이제이션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 복셀라이제이션은 기존 메시 형태나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이제 데이터 값들이 좀 다루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로우한 포인트 클라우드 사용하면은 포인트 개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그다음에 형태도 솔직히 좀 알아보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복셀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 고정된 빈값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고정된 빈값에서 이제 이 고정된 빈값에 해당하는 픽셀의 개수,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의 개수가 몇 개인지라는 정보가 담겨 있어요. 빈값은 고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값들이 3D 텐서나 혹은 4D 텐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딥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3D 컨볼루션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제이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컨티제이션, 그러니까 복셀화를 시켜서 적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 픽서이고요. 그 라이다 기반의 방법론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제 서브 샘플링을 이용하는 방법론입니다. 대표적인 게 PRCNN에 해당하고 서브 샘플링은 전에도 이제 한번 발표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포인트 넷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합니다. 이제 해당 방법론은 이제 샘플링과 이제 그룹핑이라는 이제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포인트를 그냥 샘플링하는 기법에 해당하는데요. 샘플링해서 얘네들을 이제 또 다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태워가지고 학습을 한다면은 좀 더 좋은 피처. 그러니까 이제 로우한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굉장히 이제 개수들이 난잡하지만 이제 샘플링과 그룹핑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들의 이제 기약 정보랑 의미론적인 정보를 다 담은 이제 피처를 이제 뽑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 넷이거든요. 이걸 수행하는 게 이렇게 수행된 포인트 넷을 이용하는 게 서브 샘플링 방법론에 해당합니다. 저자는 이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라이다 기반의 방법론에 사용되는 데이터 처리 방법마다 이제 엔드투엔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사실 제안했다는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하다 보는데 이제 먼저 컨티제이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컨티제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이제 방법이 이제 하드 컨티제이션에 해당합니다. 하드 컨티제이션이 이제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m 값이 이제 빈 값에 해당됩니다. 이 박스들에 해당하고요. 이 박스의 정가운데가 이 p m 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p는 이제 각 포인트들이고요. 이 각 포인트들이 이 거리값과 가장 적은 값을 갖고 있는 이 m을 m에서의 값을 이제 이 포인트가 이 빈값에 해당한다라고 가정하고 1값을 줍니다. 이게 이 수식의 이름이고요. 그냥 사실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보이는 것처럼 일단 정해진 크기의 박스를 구성합니다. 이 빈값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제 복셀을 생성하고 이 복셀에서 이 포인트들이 해당하는 곳을
이제 1로 치워듣는 게 이 하드 퀀티제이션 복세라에 해당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미분이 안 되죠. 근데 미분이 안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아그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분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그러면은 이제 미분 안 되는 문제점인데, 미분을 수행할 때도 그러면 이거 미분 정보들을 이 포인트 클라우드 정확도를 올리는데 어떻게 전달해 주냐라는 걸 고민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소프트 퀀티제이션인데, 이 소프트 퀀티제이션이 보이는 같은 수식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 수식이 어떤 수식이냐면은 이 RBF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정교화된 어떤 구성 요소들을 모델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에 태워가지고 정규 분포를 때려 맞추는 방법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그 RBF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수식이 RBF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빈값들의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 주변에 그러니까 어떤 빈값을 기준 잡고 이 빈값이랑 이 어떤 포인트 값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RBF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이제 0과 1이라는 값이 아니라 이 값을 통해서 주변 근처에 있는 이제 빈값들에서도 이제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이 분산값을 0.01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부터 총 26개의 빈값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무슨 말이냐면은 26개를 이용한 게 왜 26개 사용했냐면은 어떤 빈값에서부터 3 그러니까 즉 여기서 자기 자신을 뺀 1인 26개를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주변에 이제 3 간격으로 이제 앞뒤 간격으로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종적인 빈값은 소프트 퀀티제이션의 값은 이제 다음과 같이 수직 4번과 같은 형태로 주변 값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RBF로 구성됩니다. 이제 RBF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제 이 수식 자체가 미분이 가능한 수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미분 되겠죠. 미분을 수행하는데 얘네들이 미분 값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제 여기서 미분이 만약에 이제 파지티브 그레디언트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빈값에서 이 포인트는 더 밀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값,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갖게 된다면은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이 점점 자기들한테 당겨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 퀀티제이션이라는 이제 퀀티제이션에서는 소프트 퀀티제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했고요. 근데 서브 샘플링 방법에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부분은 피터링을 수행하는데, 피터링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이다랑 동일하게 시드 포인트 클라우드가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은 그냥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하늘이라고 가정하고 하늘이 정보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다 제거라는 이제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서브 샘플링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포인트에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서브 샘플링을 사용할 때 로우한 그 라이다 값을 사용하는데, 이게 미분을 수행할 때 있어서 뭐 그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Z값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애는 데스 에스티메이터이기 때문에 이 Z값에 대해서만 미분을 전달해준다면, 그레디언트를 전달해준다면 되는 건데, 사실 그게 그냥 Z값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달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로스가 디테션 로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레디언트들이 디테션이 이제 물체가 엄청 수행된 부분에서만 이제 로스가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희소한 형태를 그레디언트 정보가 굉장히 희소하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디테션 로스만 사용해가지고 데스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뭔가를 데스 에스티메이터를 디테션 로스만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데스 로스를 같이 사용하든 뭘 하든 그냥 데스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된 데스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하면은 결과가 잘 안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디텍션 로스는 디텍션이 된 결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잘 안 나오고, 만약에 데스 로스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당연히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와야지 딕테이션 성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예 안 되니까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제안하기를 이제 컨벤셔널 뎁스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습이 잘 된 애들을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론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저자는 이 데스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할 때 프라임 체어 스테레오 데스 에스티메이터를 학습할 때 많이 쓰이는 프라임 체어로 학습하고 추가로 프라임 체어랑 심플로 이용해서 학습하고 추가로 키티에서도 학습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테인드 웨이트를 키티로 파인 튜닝을 수행하는 이제 값을 보여줬는데 그게 아마 이 반복론에 대한 한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자도 똑같이 주장을 해요. 이 서브 샘플링 반복론이 이제 테크니컬한 컨트리뷰션이 없다라고 얘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수행해서 봤을 때 굉장히 성능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스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로스는 이제 딕테이션 로스랑 뎁스 로스로 구성됩니다. 딕테이션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딕테이션 로스 같은 경우 이 반복론이 라이다 기반의 딕테이션을 소개하는 논문은 아니기 때문에 딕테이션의 로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없고요. 포인트 RCNN을 기반으로 하면은 아까 PRCNN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포컬 로스랑 스무스 에러 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론의 특징적인 부분이 뎁스 로스를 사용하는데 포인트 플러스에서도 뎁스를 이제 예측하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뎁스 사용할 때 스무스 에러 로스를 사용하고요. 저자가 주장하길 왜 뎁스 로스를 사용하느냐? 뎁스 로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물체들에만 그러니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풀어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주변 물체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애한테서도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데스 에스티메이션에서 잘 예측을 해야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잘 예측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뎁스 로스를 추가로 사용함으로써 뎁스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딕테이션 로스만 사용하면은 그 딕테이션 부분에서만 이제 뎁스가 이제 수행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능이 떨어지고 다른 부분 떨어진다는 얘기는 또 모델 학습이 좀 비효율적으로 됐기 때문에 뎁스 로스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주장을 해줬는데 그 뎁스 로스가 레귤라이저로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D 오브젝트 디텍터에서 이제 이 로스가 자체가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정보들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이게 3D 포인트 클라우드 효과를 또 높이기도 하고 3차원 무체 검수 수행을 높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딕테이션 로스를 혼자 쓰게 된다면은 이제 모호한 이제 표현이 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깨지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결과에서는 키티 밸리데이션 셋에서 이제 AP 성능 결과인데요. 해당 성능은 이제 카테고리에서의 성능 결과입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이제 PL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플러스 PRCNN을 이용했을 때 성능이랑 이제 E2E PL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로 바꿨을 때 성능을 봤을 때 성능 향상을 볼 수 있고요. 이 방법론이 이제 그냥 로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바로 사용했을 때 서브 샘플링 방법론에 해당합니다. 이제 피서 같은 경우는 보슬라이제이션 쿼티테이션을 사용했을 때 방법론인데 동일하게도 이제 이 엔드 투 엔드를 사용했을 때 94.6이라는 성능을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EGA에서는 94.6을 보여줬고 다른 경우에서도 다 성능 향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에 해당합니다. 해당 에블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PRCNN 그러니까 그 서브 샘플링 방법론에 해당하고요. 이제 데스맵을 추가했을 때 성능 향상이 제일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쿼티제이션 반복론에서 대표적인 픽서에 대한 에볼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픽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뎁스랑 디텍터를 동시에 학습을 했을 때 굉장히 높은 포인트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주고요. 정성적인 결과에서도 그냥 PL++를 사용했을 때 그냥 엔드-투-엔드가 아닌 경우를 사용했을 때 잠못 찾는 경우 뎁스를 잠못 찾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E2E PL을 사용했을 때 해당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제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물체에 좀 더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3차원 물체 검출의 정성적인 결과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서 조금 더 성능 향상이, 지금 그림은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에 대해서 성능 향상이 높아졌고,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반복놈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잘못된 결과를 예측했었는데 이제 해당 반복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는 이제 잘못된 결과를 덜어주고 이제 못 찾았던 물체에서도 잘 찾는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반복론도 이제 재밌는 게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3D 오브젝트 디텍션 프롬 이제 모노큘러 라이다라는 반복론입니다. 이제 카이스트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고 카이스트에서 수행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큰 컨트리뷰션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리포트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아까 그 사용했던 뎁스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는 DSP라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이 반복론에서는 모노뎁스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여기서 그냥 모노뎁스만 추가됐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근간은 E2E, 아까 설명드렸던 E2E P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뎁스만 모노뎁스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행했던 재밌는 부분이 이 슈퍼바이즈 로스랑 그다음에 슈퍼바이즈드 뎁스 로스 이 두 가지만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분석한 리포트 형식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적인 결과는 진짜 재밌는 게 기존에 있던 모노쿨러 반복론보다 기반의 논문들을 다 이기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M이 슈퍼바이즈고 이제 D가 슈퍼바이즈인데 이제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반복론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슈퍼바이즈 로스 반복론에서도 꽤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볼레이션 스터디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 MD는 이제 같이 쓰는 방법을 제안하더라고요. 진짜 재밌는 게 이 모노뎁스 2 여기 해당 부분이 그냥 모노뎁스를 사용하는 결과인데, 이 해당 반복론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데스 맵을 뽑았을 때 이 모노뎁스 2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은 이제 3차원 물체 검출에서 이제 에볼레이션 스터디인데, 이제 분석적인 실험인데 확실하게 이제 슈퍼바이즈 방식을 사용했을 때 성능 향상이 높지만 이제 그냥 M만,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를 사용했을 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 결과였던 것 같아서 따로 들고 왔습니다. 좀 더 설명을 좀 부연 설명하면은 이 반복론의 가치는 사실 이 슈퍼바이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건데, 뭔 말이냐면 이 라이다 기반의 라이다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 반복론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라이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반복론인데, 이거조차도 덜어낸 게 이제 셀프 슈퍼바이저 뎁스 로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 성능이 생각보다 이 성능 저하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